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충근 박사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장에서 한 아리따운 여성 팬께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베나TV 앞 발신자는 김윤희님이고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베나TV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도 곧 끝이 납니다. 국가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해였습니다. 올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베나TV를 통해 이충근 박사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덕분에 넓고 정확한 시각을 배우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텐츠나 사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시는 베나TV에도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늘 저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이런 암흑에서요. 건강 잘 챙기세요.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매일 이충근 박사님 방송과 함께하는 김윤희 올림. 그리고 안에 후원금, 현금도 10만 원 이렇게 카드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감동 받았죠. 이렇게 우리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 부담감을 솔직히 좀 느낍니다. 우리 아직까지 할 때는 아주 편하게 했는데 와 이거 편하게 막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개 강연에서 컵 얘기를 직접 하셨잖아요. 대구 사시는 저희 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국제 정치에 쓰라고 컵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영국제로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이 그때 영국제가 컵 중에선 최고다. 아니 우리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컵 얘기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뭐 유약 바르고 이렇게 데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걸 아주 잘못하지 않으면은 건강에 나쁜 그런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영국제가 잘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또 이렇게 그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알찬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단교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건 이제 본토가 아니라 대만이죠. 대만하고 단교한 것이 79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7, 8년 된 거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거는 49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터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뭐 아직 대통령이 취임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라는 그 여자죠. 그분하고 10분 동안 이 전화 통화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 미국의 전략이 그 미국의 아시아 전략, 대중국 전략이 바뀌는 것이냐 뭐 아니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뭐 벌써 이미 그 미국에서는 논란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데 오늘 뭐 그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에서 1년에 구입하는 무기가 얼마인데 그렇죠. 그럼 이런 큰 고객한테 내가 전화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죠. 이제 이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대만 총통이 전화를 걸어서 당선자가 받은 거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무턱대고 걸고 무턱대고 받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의전 프로토콜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만 총통실인데 당선자한테 전화를 걸겠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했겠죠. 그럼 걸라,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 대만 총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그 비난을 하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그 첫 번째 반응은 대만이 우리하고 그 무역 관계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무기도 수십억 불을 사주는 나라인데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안 받는단 말이냐 하는 식으로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 반응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이 마일드하고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끌어가면서 이 대만 총통은 아주 격하게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 리틀 트릭을 썼다. 이 조그만 트릭을 썼지만은 그래봤자 대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런 식으로 대만을 오히려 더 구박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뭐 잘하자 하는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이 위반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게 원 차이나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그거 내가 해석하는 걸 보니까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 차이나 폴리시는 대만의 정책도 원 차이나 폴리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은 자기네가 통일한다고 그랬습니까? 통일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대륙을 다 석권하겠다. 대륙을 수복하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대륙을 대만이 통일하는 거로.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국 옛날엔 중공이죠. 중공도 하나의 중국이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의 중국이 애매하게 된 거가 타이완, 대만이 독립하겠다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네. 옛날에 국민당은 절대로 독립 얘기 안 꺼냈죠. 자기네가 중공을 이제 해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민진당이라는 네. 뭐 데모크라틱 프로그레시브 파티라고 네, 영어로 민주진보당. 민주진보당. 네. 거기서는 대만 독립하겠다. 통일 아니고 독립이 정강 정책에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 중국이 아니라 두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미국 사람들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아주 엄밀하게 이제 우리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즉 옛날 중공 너를 하나로 본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00% 분명하게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그러면 대만은 안 치고 중국을 하나의 정부로 친다라고 돼 있지만은 네. 정말 엄밀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만을 하나의 중국의 주체로 볼 수도 있고. 옛날에 대만이 그렇게 본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 하나의 중국이 대만은 나라가 아니고 중국만 중국이다 하는 그거가 100%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네.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대만 옛날 이름은 이제 자유중국이었는데 자유중국이죠. 그리고 3자 간의 관계, 그렇죠. 중공이었고 하나는 중공이고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요새 뭐 미국에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중국이 하트번을 당했다. 하트번이 뭡니까? 이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죠. 네. 심장이 뜨거울 정도로 심장이 중국이 과열됐다. 하트번 당한 상태인데 존 볼튼이라는 외무장관 지금 후보 중에 있죠. 네. 존 볼튼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이익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고 어느 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세게 나왔네요. 존 볼튼이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헛가비라는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로 가게 된 네.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폭스뉴스에서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고 이제 트럼프를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를 했죠. 그 사람이 코멘트를 하는데 나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좀 뭔가를 속였다는 거예요. 뭔가를 속였는데 대만은 미국의 제도를 가장 닮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인간의 그 권리라든가 휴먼 라이트 네. 이런 걸 해주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의 친구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은 그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공산주의자이면서 인권도 그렇지 않은 나라는 또 친구처럼 대해왔다. 그래서 대만하고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볼턴 얘기에서는 그 말도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땅 중에서 가장 인간이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대만이다. 거기랑 얘기를 중국이라는 큰 땅 중에서 가장 인간들이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게 대만이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친구를 적이라고 그러고 제대로 친구라고 할 수 없는 나라를 친구처럼 하고 네. 이런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그 트위트를 보냈는데 제가 그 하도 말이 놀라운 말이라서 네. 제가 써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Did China ask us if it is okay to devalue their currency? 중국이 자기 나라의 그 돈을 화폐를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는 네. 거죠.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냐? 그리고 괄호에 들어간 말이 making it hard for our companies to compete. 중국이 유한화를 평가자로 함으로써 미국 회사가 경쟁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heavily tax our product going into their country. 미국 물건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괄호해놓고 the U.S. doesn't tax them. 미국은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하지 않았다. 괄호 닫고 or 그러니까 build a massive military complex in the middle of the South China Sea. 쟤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남중국해에다가 엄청난 군사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물어봤냐? 끝에 I don't think so. 중국이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트럼프의 트위트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쓴 거라고. 뭐 직접 자기가 쓰진 네. 않았고 보좌관들이 다 써주겠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나 공식 트위터 계정을 공식적으로는 통해서 그렇죠. 나온 트럼프가 이거를 허락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발언은 다 공식 발언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네. 이게 그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유한화 평가절을 했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거기다 군사시설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 물건에다가 과세를 부과했느냐. 미국은 그거 한 적 없고 그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어려웠고 중국이 그런 거 우리한테 물어본 적 없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매드독 네. 매티스. 네, 매티스 장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이 이제 해병대 네. 대장 출신입니다. 그 어록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렇습니까? 네. 미국의 해병대가 친구로서는 최상의 존재고 적으로서는 최악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혹은 내 사전에 패배는 없다. 사실은 패배, 이 디피트의 철자법도 나는 모른다. 나는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들을 부하들한테는 상대를 항상 존중해라. 다만 어쨌든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가라. 이런 진짜 식의 군인이죠. 그러니까 미국 그 학자들이라든가 네. 미국 시민들한테 그냥 군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워리어, 네. 워리어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그 패튼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패턴이에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네. 생긴 것도 패튼 장군처럼 생겼는데 트럼프가 만나보고 패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패튼 장군 같은 아주 뭐 진짜 그러니까 전사죠. 전사, 네. 워리어. 이 사람은 뭐 정치학 같은 건 잘 모를 거예요. 매티스는 이른바 그 미군의 그리고 미국 해병대의 4F 정책 이거를 자기는 신봉한다. 그러니까 find them, fix them, fight them, finish them. 발견하고 묶어놓은 뒤 싸워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사죠. 전사. 그리고 뭐 이 군대 내 무슨 그 여성이라든가 또는 소수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게이 뭐 이런 네.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미국의 이제 미국 해병대가 가장 그 여군이 늦게 들어온될 거예요. 뭐 해병대가 제일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도 그 매티스 장군도 그런 성격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볼튼 전 유엔 대사나 이 마티스 장군이나 지금 트럼프 당선자 주변에는 이른바 강성, 그러니까 매파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중국도 이제 따져봐야 되죠. 지금 하트번한 상태인데 심장이 뜨끔했죠. 지금 미국이 쓴 용어 중에서 government on Taiwan, government of Taiwan. 네, 대만의 정부. 대만에 있는 정부.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government of Taiwan이라고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government on Taiwan하고 of Taiwan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가버먼트 온 타이완은 대만의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치, 자리한 있는데, 정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볼 때 북한의 정권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집단으로 그치. 보지 국가로는 인정을 그렇죠.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그 정부가 북한에 있는 겁니다. 북한 땅에. 네, 가브먼트 오브 타이완. 북한의 정부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죠. 대만의 정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무지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 지금 민주당은 막 이 열렬하게 또 비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눈치를 봄으로써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하고 당당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가 그 확실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땡큐 투어라는 걸 하죠. 이제 미국을 네. 순회 공연하듯이. 네.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네. 하면서 다니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라는 에어컨 회사가 네. 멕시코로 이제 한 2,000명 해고하고 공장을 옮기려고 그러는 거를 막았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캐리어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네. 그리고 뭐 그거 그러니까 일단 뭐 외국 다른 나라로 안 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죠. 이 대만 관계도 그 용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하여간 가버먼트 오브 타이완, 가버먼트 온 타이완은 이건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외교학적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또 트럼프는 발언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짧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뭐 지금 한 말대로 하고 이 사람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 대중국 정책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그 피터 나바로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네.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중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중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대부분이 중국 경계론입니다. 뭐 중국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네. 라는 그 입장에 써 있는 그 나바로가 이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문가고 그 트럼프의 대외 정책, 대중국 정책을 옆에서 그 보좌해 주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바로의 견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정책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트위터 트럼프가 썼다는 트위터는 압축을 하자면 중국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미국의 국부를 뺏어가고 지들이 하고 싶을 때는 뭐 미국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고 하면서 그 우리 보고는 뭐 당신들 그러니까 중국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I don't think so. Did China ask? 중국이 물어봤냐? 그러니까 자기네 네. 화폐 평가절하 하고 이게 전부 다 평가절하 한 건 다 페어 게임을 안 하는 거죠. 네. 트럼프는 그 페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페어 딜. 페어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다 좋은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네. 어느 한쪽에서는 그 반칙을 하고 그럼 반칙을 하는 한 어떻게 그 이렇게 자유무역이 되느냐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측했던 거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군사적으로 전쟁한다 것은 아니지만은 이 경제 관계를 좀 이렇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그게 이제 대만도 전부 다 하나의 대만은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게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겁니다.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죠. 그렇죠. 중국 바로 옆에 붙어서.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이 장악을 하느냐 미국이 장악하느냐는 그 전략 게임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박사님 네.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습니다. 피터 나바로의 네. 크라우칭 타이거, 웅크린 호랑이. 그래서 이제 여기 웅크렸다는 뜻은 공격하기 직전에 이렇게 웅크렸다가 팍 튀어나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중국이 나쁜 나라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그 힘이 세지는 나라가 전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기에 네. 미국은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책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 피터 나바로 책을 몇 권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 여름에 이 트럼프 그러니까 뭐 당사자가 훨씬 전이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 네. 했을 때 나바로라는 이름을 내가 아는 이름이라 와, 그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게 나가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지금 뭐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선자로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관계에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 보고 뭐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을 이제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책의 부제는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나의 군사주의, 군국주의가 그렇죠. 군국주의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밀리터리즘은 하여간 군사를 강조하는 뭐 이런 거죠. 그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러니까 경고의 책입니다. 경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이분이 가장 최근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 번역이 아직 안 됐지만은 번역된 책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은. 자, 기왕에 남진아의 얘기가 나온 김에 필리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의 그 여성 부통령이죠. 그렇죠. 뭐 갑자기 직을 던졌습니다. 직을 던졌는데 그 던진 이유가 뭐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두테르테하고 두테르테가 안 맞는다고. 이 사람은 그 부통령이 여잔데 로브레도구나 이름이. 로브레도로는 여잔데 이 사람은 그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 인권 변호사가 그 인권을 통째로 무시하는 두테르테하고 조금 안 맞는 점이 사실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두테르테도 이 사람은 어떻게 그 해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인 의미가 부통령쯤 되는 사람이 이제 갈라져 나온다는 거는 그 정권이 이렇게 뭐 단단하고 강력하다는 것이 아님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제 뉴스에서 눈에 확 띄었던 게 이탈리아 개헌안이 부결이 된 건데 상원 하원은 다 통과를 하고 국민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우리들이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브렉시트, 트럼피즘, 그 프랑스의 그 르팽 그리고 이탈리, 뭐 네덜란드, 뭐 독일 뭐 다 나올 거라고 지금 그 예상까지 나오는데 EU가 이제 해체가 될 것이다. 그렇죠. EU가 해체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태리 쪽에서도 정치가들은 뭐 정치가들이 한 거하고 국민 투표에서 나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총리가 지금 사임하는 거로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국회의원 숫자도 뭐 400몇 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자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파퓰리즘 쪽인데 그 파퓰리즘이 보통 좌파 파퓰리즘을 하는데 요새 파퓰리즘이 우파 파퓰리즘이라는 그 아주 독특한 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우리 수가 오르락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저는 뭐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더 좋은 그 나라들이 자기 따로따로 고립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경제적인 국경을 트고 서로 교류하고 이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는 물론 가겠죠. 근데 이제 그 가다가 지금 이제 역풍을 당분간 맞는 거라고 칩니다. 당분간. 이제 구조 조정기. 구조 조정도 하고 그 동안에 이제 문제 있었던 거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 몇 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특히 이제 유럽 선진국, 뭐 미국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 세계가 당분간은 고립주의적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고립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중상주의처럼 옆에 있는 나라 다 굶어 죽이고 나만 부자 되면 된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기 나라에서 이게 피해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치 이익을 공유하는 데서 밀리는 집단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도닥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이제 그 소수파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다수가 보고서 그거 좋은 일이다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다수가 우리가 소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우리가 역차별을 받아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중국은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고립주의에 별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다. 그게 이제 내수로 먹고 살려면은 국민들이 다 부유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 사람이 신발 한 컬레씩만 사줘도 13억 컬레를 팔 수 있다.
그거는 구매력이 다 있을 때 맞는 얘기죠. 인구가 많다고 다 구매력이 그렇죠. 있는 건 지금 아니니까요. 그 중국의 통계를 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극빈자 기준이 한 뭐 70년대 80년대는 하루 1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다 같이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하루에 1불 90센트, 그러니까 한 2달러 정도를 극빈으로 치는데 중국의 2014년에 이렇게 한 2, 3년 된 통계인데 중국에서 하루에 2불 미만이 4억 8천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3불로 올리면은 네. 3불은 그 서양 사람들이 그냥 이제 학자들이 글 쓸 때 숫자만 가지면 이제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 세계 평균이 한 3불 되거든요. 네.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이 책 읽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을 스타벅스 한 잔 값 3불로 치면은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 5천인데 그 13억이 아니죠. 6억이죠. 그러니까 네. 어느 이상 그 3불 이상이 넘은. 근데 거기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만큼 사는 사람들은 뭐 한 2, 3억 그보다 좀 많은가요? 나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쳐야지 13억이 전부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치면 좀 안 되고, 예, 중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큰 거는 해외 무역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무역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런 건 좀. 다시 대만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트럼프가 대만을 지렛대로 삼아서 중국을 압박한다면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지금 건가요?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그 격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고유의 영토고, 그리고 대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이 이거는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막는 것이 말로 아니라 군사력으로 막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분쟁과 관련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대만을 공식 방문한다. 물론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뭐 이런 지금 미확인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처음에 나오기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이 전략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후에 트위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변화, 뭐 그 큰 변화는 없을 거 아니겠냐. 그 중국하고 잘 지내고 그랬는데, 근데 뭐 이제 이스라엘 대사로 가는 그 사람도 트럼프하고는 뭐 이렇게 그 세계관이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 편, 우리 친구, 민주주의 국가를 오히려 적으로 삼고 있었다 오히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일 겁을 먹는 사람은 역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김정은도 지금 일단 조용하죠. 조용한 그가 트럼프가 불확실해서도 조용하고 무서워서도 조용할 겁니다. 네. 뭐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뭐 트럼프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각하고 실천하고가 좀 가까운. 네. 생각하고 실천하고 가깝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옵션을 쓸 수 있다는 아주 뭐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유엔이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한 그렇죠, 단계 더 그렇죠, 강화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북한 석탄이 이제 뭐 석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북한이 그 석탄도 뭐 한 절반 이상 벌 돈이 뭐 날아가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죠. 그 유엔의 이제 제재가 되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또 궁극적인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거를 정말 그 원하는 대로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중국도 자기 딜레마죠. 그 못된 북한, 말 안 듣는 북한이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가 이제 중국의 미니멈이니까, 바닥 거니까. 아무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니 뭐 어떤 저한테 자주 이제
카톡 보내는 뭐 제자 겸 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대만 관객을 보내왔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내가 저는 그냥 뭐 쉽게 일이 재밌게 돼가는군요라고 한마디 써서 보냈는데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겁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잠 못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춘근 박사님과 저는 잠을 잘 자는 쪽에 속한다는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